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깊은 산골짜기에 청룡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맑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들이 살 법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지요. 마을 뒤편으로는 웅장한 청룡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은 비록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고요한 이곳은 세상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아주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답니다.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청년 민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노부모를 모시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지요. 집 마당에는 늘 빗자루 자국이 정성스럽게 남아 있었고 장독대 외엔 먼지 하나 앉지 않을 정도로 민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침이면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얻은 곡식으로 부모님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챙기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몹쓸 병을 앓은 뒤로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끔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모두 자신들 탓이라며 몰래 눈물을 훔치곤 하셨지요. 민호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늘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하고 산새들이 예쁘게 노래를 부른답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님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 드리고는 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는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떠다 부모님의 새순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더듬더듬 손을 뻗으면 민호는 얼른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따뜻한 물바가지에 닿게 해드렸지요. 어머니의 머리칼도 정성껏 빗겨드리며 집안 구석구석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민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모님께 다시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네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늘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마루를 닦고 문종이를 새로 바르며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민호야, 이제 그만 쉬려무나. 우리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민호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감정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꽃구경을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도 저 고운 진달래꽃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마주하실 수 있다면 내 소원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길가의 빈 꽃 한 송이를 꺾어 향기를 맡으며 부모님께 이 향기라도 전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민호는 할머니 앞에 공손히 앉아
할머니, 혹시 눈먼 사람도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신비한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나직하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호야, 저 깊고 깊은 청룡산 꼭대기 안개가 머무는 곳에 신령한 약수가 흐르는 샘터가 있다는구나. 그 물로 눈을 씻으면 씻은 듯이 밝아진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지. 하지만 그곳은 길도 험하고 숲의 정령들이 지키고 있어 정성 없는 사람은 결코 찾을 수 없단다.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으스스한 소문도 있으니 아주 위험한 길임이 분명하다. 할머니의 경고에도 민호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하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늘이 돕는다면 나도 그 약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민호는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밤이었고 청룡산의 능선은 마치 잠자는 거대한 용처럼 웅장하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기적을 꿈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 민호의 이름을 부르더니 산속 깊은 곳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을 따라가니 사방이 온통 빛으로 가득한 연못이 나타났고 그 중앙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물을 만지려 하자 노인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물에 닿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민호는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이것이 부모님을 고치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드릴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올리며 민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며칠 동안 멀리 이웃 마을로 품팔이를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곳 어르신이 큰일을 도와주면 품삯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집은 깨끗이 치워두었으니 제가 없는 동안 조심해서 지내고 계셔요. 민호는 약수를 찾으러 간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괜찮으니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고마운데 멀리까지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 이 어미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래, 돈보다 네 몸이 제일이다. 낯선 곳에서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지, 밥은 제때 챙겨 먹을지. 걱정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민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호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길을 떠나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 없이도 화장실에 가실 수 있게 마루에서 뒷간까지 끈을 튼튼하게 메어두었고 어머니가 바로 꺼내 드실 수 있게 찬방에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장작을 가득 쌓아두는 민호의 뒷모습에는 부모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만 약수를 구해 돌아와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실 모습을 상상하니 다시금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잠시 집을 비운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의 딱한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민호야, 걱정 말고 다녀오렴. 우리가 가끔 들러서 부모님 안부를 살펴주마. 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마을 어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뜨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민호네 집 근처에 사는 심술궂은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민호가 갑자기 집을 비운다는 사실에 무언가 콩콩이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흡 박서방은 예전부터 민호네 집터감에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없는 틈을 타집을 차지하거나 무언가 트집을 잡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 녀석이 분파리를 간다고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내 뒤를 한번 밟아봐야겠군. 박서방은 혼자 중얼거리며 민호의 뒤를 은밀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할 약수 생각에만 집중하며 청령산으로 향하는 가파른 고갯길을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우거진 풀숲 사이로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집신 끈을 다시 바짝 조여매고 지팡이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산바람은 차가웠지만 민호의 등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길가에 핀 산딸기를 보며 부모님께 따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은 약수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호의 진심은 그 험한 산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속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주위를 살피던 중 커다란 고목 아래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한 민호는 보찜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밥알이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꿀맛처럼 느껴졌지요. 밤이 깊어지자 숲은 더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를 나직이 읊조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잠결에 민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덩굴에 다리가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겁먹은 사슴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아가야,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으렴. 이라고 말하며 품에 있던 작은 칼로 덩굴을 정성스럽게 끊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사슴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민호의 손길을 한번 핥고는 어둠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제 도와준 사슴이 고마움의 표시였는지 민호가 가는 길 앞에는 신기하게도 안개가 걷히고 완만한 길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맑아졌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민호는 그 향기를 따라 산의 더 깊은 품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맑은 흐르는 계곡이 나타났고 그 물소리는 마치 부모님이 즐겁게 웃으시는 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민호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계곡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하던 민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숲의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자신을 지켜주는 기분이 들었지요. 민호는 두 손을 모아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할 약수를 찾으러 온 민호라고 합니다. 제 마음이 진실하다면 부디 길을 열어주소서. 민호의 간절한 외침은 계곡을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도 욕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산의 정취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멀리서 박서방이 헉헉거리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민호가 단순히 품팔이를 가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혼자서 좋은 걸 다 차지하려나 본데 어림도 없지. 내가 반드시 저 녀석보다 먼저 보물을 찾아내고 말겠어. 박서방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숲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오로지 민호의 뒷공무니만 쫓으며 숲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숲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답니다. 민호는 이제 청룡산의 허리쯤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길도 보이지 않는 험준한 바위벽이 이어졌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 상처가 나도 오직 부모님의 환한 얼굴만을 떠올리며 위로 올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구름은 달 아래에 떠 있었지만 민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 그 어딘가에 부모님을 위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안개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숲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보아온 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장소였지요. 나무들은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였고 바닥에는 은색 이끼가 양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숲의 중심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할 그 신령한 기운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민호는 그 숲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민호가 마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평화롭던 청룡리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집을 비웠다는 소식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민호가 빚을 갚기 위해 먼 도성으로 떠났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효심에 지쳐 부모님을 두고 도망쳤다는 가슴 아픈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안개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틈을 타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민호네 이웃에 살던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민호네의 정갈한 집터와 비옥한 작은 텃밭을 눈여겨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 손에 넣을까 궁리하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요. 박서방은 민호가 없는 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산으로 떠나는 것을 일단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민호네 집 마당이 자신의 곳간으로 변해 있는 듯 보였답니다. 박서방은 해가 뉘연이어 저물어갈 무렵 슬쩍 민호네 집 살인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오부모는 낯선 발소리에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민호가 돌아온 것인가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다가갔습니다. 나예요, 박서방. 계신이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민호 그 녀석은 아무래도 도망친 것 같으니 이제 내 말을 좀 들으셔야겠어요. 박서방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서방의 느닷없는 말에 아버지는 지팡이를 꼭 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우리 민호는 품팔이를 하러 이웃 마을에 간다고 했네. 잠시 일을 도와주러 간 아들을 두고 도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아버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박서방의 거침없는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비웃음을 흘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와 노부모를 위협하듯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민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위험한 곳으로 갔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서방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호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이 집을 맡긴다는 증서를 써주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은 사실상 제 것이나 다름없어요. 두 분이 여기서 계속 사시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박서방이 가짜로 만든 문서였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노부모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민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며 통곡을 시작했고 고요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슬픔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박서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박서방이 민호네 집을 드나들며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에 혀를 찼습니다. 쯧쯧, 박서방,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 민호가 부모님 생각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가꾼 집인데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저렇게 탐을 내다니.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하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앞 못 보는 어르신들을 저렇게 겁박해서야 천벌을 받지 않고 배기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커져갔지만 박서방을 직접 막아설 용기를 가진 이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은 결국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할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약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바로 그분이셨지요. 할머니는 곰방대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아서 앞을 가리면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르는 법이지. 박서방 그자가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먼. 부모님이 겪고 있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민호네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네 마당에 들어섰을 때 박서방은 여전히 노부모를 향해 삿대질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내 말을 들으면 남은 여생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주겠다니까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자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건가? 남의 집 마당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박서방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마을 어른으로 깍듯이 대하던 분이었기에 박서방도 쉽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민호도 없는 집을 제가 돌봐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 노인네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제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마음속에 깃든 검은 그림자가 내 눈에는 훤히 보이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법이야. 민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 전까지 이분들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말게. 네. 할머니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서방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할머니가 민호를 감싸고 도는 것이 수상하다며 분명 민호가 산에서 보물을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민호가 찾으러 간 게 보통 물건이 아닌가 보군. 약순이 뭐니 하는 건 다 핑계고 금덩이라도 숨겨진 게 분명해. 박서방은 이제 집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민호가 얻게 될 보물까지 가로채겠다는 더 큰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래 장정 몇 명을 모아 민호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건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봐들, 청룡산에 가면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소문 들었지. 민호, 그 녀석이 지금 그걸 혼자 차지하려고 산에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가 먼저 가서 뺏기만 하면 평생 참겨 민호가 갔던 산길을 향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숲은 이제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고 밤새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습니다. 한편 민호의 부모님은 할머니의 위로를 받으며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걱정 마셔요. 민호는 그 누구보다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 아닙니까? 숲의 정령들도 그런 민호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저 박서방 같은 자들의 방해는 잠시일 뿐이니 오직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계셔요.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은 차갑게 식었던 노부모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아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잘 듣게. 민호가 부모님을 위해 험한 산을 올랐는데 박서방이 그 집을 탐내고 몹쓸 짓을 꾸미고 있네. 우리가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함께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평소 민호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민호 같은 효자가 어디 있다고 그런 일을 당하게 두겠습니까? 우리가 순번을 정해 민호네 집 주변을 지키고 박서방 일당이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것 같은가. 나는 이미 산으로 사람들을 보냈으니 민호 녀석은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거야. 박서방은 이미 마을을 떠나 산 중턱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며 민호가 남긴 흔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숲은 욕심쟁이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분명히 아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일당은 당황했습니다. 이봐, 박서방, 길이 이상해. 아까 지났던 그 바위가 왜 또 나오는 거야? 건달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 마. 보물을 눈앞에 두고 귀신이라도 무섭다는 거야. 계속 가. 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숲은 더욱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나무 뿌리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고 덤불은 옷가지를 찢어발기며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불정객들의 침입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무렵 깊은 산속에서 밤을 보내던 민호는 또다시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제 구해주었던 어린 사슴이 다시 나타나 민호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어디론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슴을 믿고 뒤를 따랐습니다. 사슴은 험준한 바위 사이로 난 아주 좁은 길로 민호를 안내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자 놀랍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아늑한 작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박서방 일당이 헤매고 있는 숲의 정반대 편이었지요. 민호는 사슴 덕분에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휴식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집의 부모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박서방 아저씨가 혹시나 부모님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마을 사람들이 잘 도와주셔야 할 텐데. 민호는 잠 못 이루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은 유난히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민호의 걱정을 씻어주려는 듯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드릴 약수를 얻기 전까지는 결코 약해지지 않겠노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보면 마을 사람들의 파수 덕분에 박서방의 부하들은 민혼의 집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교대로 밤을 새우며 민혼의 마당을 지켰고 아주머니들은 음식을 챙겨와 부모님을 봉연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장터에서 사온 따뜻한 떡 좀 드셔보세요. 민호가 오면 아주 기뻐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온정 덕분에 민혼의 집은 주인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던진 돌이 마을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박서방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그는 반드시 민호를 찾아내서 그 약수 샘터를 알아내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덮쳐왔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과 보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일당들은 하나둘씩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박서방은 혼자서라도 가겠다며 산의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연기 같은 불길한 기운이 따라붙었고 숲의 고요는 폭풍잔자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산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지. 제 그릇을 모르고 탐을 내면 그 그릇이 깨지는 법인데. 할머니의 눈에는 산 위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기운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곁으로 모여들어 할머니, 정말 민호가 괜찮을까요? 박서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산에 갔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쩝니까?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이니 우리는 그 빛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날 밤 청룡산에는 유난히 큰 천둥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들려온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숲의 정령이 내리는 엄중한 경고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시험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에 잠이 깨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산속을 헤매던 박서방은 그 소리에 놀라 자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약수를 향한 여정은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팎으로 불어오는 이 어수선한 바람 속에서도 민호의 부모님은 오직 아들의 목소리만을 기억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우리는 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바람을 타고 민호가 있는 깊은 숲속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보호와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어우러져 민호 집은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속에서의 진검승부만이 남아 있었고 숲은 그 결말을 위해 서서히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민호를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누구나 가슴속에는 민호가 승전보를 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빈자리는 마을에 오히려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민호가 마주하게 될 산의 가장 깊은 비밀로 흘러갑니다. 과연 민호는 박서방의 위협을 뚫고 신령한 약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고요한 마을의 아침은 기대를 안고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청룡산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수백 년은 됨직한 신비로운 숲이었지요.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은실처럼 가늘게 숲바닥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속은 가득 찼지요. 그는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지친 다리를 다시금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리듬을 타고 숲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이름 모를 산꽃들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민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풍경은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나무의 둥치에는 은빛 이끼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자라고 있었고 공중에는 작은 빛의 조각들이 나비처럼 부유하고 있었지요. 민호는 자신이 지금 현실의 세계와 신비의 세계,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숲이 건네는 환영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조이며 나아갔지만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험준한 바위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어느덧 민호의 눈앞에 거대한 은빛 안개 장막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숲의 더 깊은 곳을 가리고 있었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안개 속으로 손을 뻗자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종소리 같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신령한 약수의 소리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너무나 두꺼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숲의 정령님, 부디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오로지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갑자기 안개 사이로 작은 빛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마치 누군가 비단길을 깔아놓은 듯 부드럽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빛의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들어갔을까? 안개가 걷히며 사방이 탁 트인 신비로운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커다란 고목 아래 작은 샘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마치 수정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으며 샘터 주변에는 사계절의 꽃들이 동시에 피어 있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호가 샘터에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박서방과 그가 데려온 일당들이 헉헉거리며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은 욕심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하.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이런 깊은 산속에 있었다니? 박서방은 민호가 찾은 샘터를 보고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민호의 효심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이 신비로운 장소를 차지해 부자가 될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민호를 밀치고 샘터로 달려들었습니다. 비켜라 이 녀석아. 이제 이 샘물은 다 내 것이다. 이 물을 도성에 가져가 팔면 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박서방의 탐욕스러운 외침이 평화로운 정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건달들도 눈을 빛내며 주변의 꽃들을 짓밟고 나무들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 물은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민호의 간곡한 부탁에도 박서방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샘터의 물색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던 물이 서서히 검은 빛으로 물들더니 기분 나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서방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물이 갑자기 썩는 거지? 민호,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 그는 오히려 민호를 탓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소가 박서방이 추악한 욕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원의 꽃들은 순식간에 시들었고 맑았던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숲 전체가 거대한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일당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가? 건달들은 횃불을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숲의 나무들이 거대한 팔처럼 엉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정원 안에 갇히게 되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흐느낌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서방만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샘터 주변의 흙을 파헤치며 금덩이라도 나올까봐 정신없이 날뛰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가 만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습니다. 미모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어렵게 찾아온 이곳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미모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정령님, 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그저 눈이 멀어 무엇이 소중한지 모를 뿐입니다. 제발 이 신성한 샘물을 다시 맑게 해주소서. 제가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눈물이 샘터의 검은 물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아주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거대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의 눈물이 닿자마자 샘물의 검은 기운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백색 사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슴은 민호가 이전에 구해주었던 어린 사슴의 부모처럼 보였으며 머리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뿔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사슴의 눈망울은 맑았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다시금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백색 사슴은 박서방을 매섭게 쳐다본 뒤 민호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낮추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백색 사슴의 입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자식아, 너의 효심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으나 인간의 탐욕은 숲의 영혼을 더럽혔다. 이 샘물은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욕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독이 될 뿐이다. 사슴의 목소리는 산 전체를 울릴 만큼 장엄하고도 엄중했습니다. 박서방은 사슴의 위용에 압도되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사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되었다. 누가 이곳의 주인이며 누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지 숲이 결정할 것이다. 사슴은 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거대한 물거울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박서방이 저지른 온갖 악행이 생생하게 비춰졌습니다. 민호네 집을 뺏으려던 음모,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이곳에 오기 위해 숲을 훼손한 모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서방, 자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효자의 집을 넘볼 수 있어? 박서방은 자신의 치부가 숲 전체에 공개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힘 앞에 그의 거짓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거울 속에서 고통받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서방이 부모님께 행했던 협박과 조롱을 알게 된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도 차가운 분노가 일었지요. 하지만 민호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복수보다는 부모님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박서방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보셨나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탐냈던 것은 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잘못을 빌고 이 거룩한 곳을 떠나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민호의 태도를 만족스러운 듯 지켜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의 정직함이 이 숲의 마지막 남은 정기를 깨웠구나. 저 욕심쟁이들은 숲의 법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며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약수의 힘은 오직 부모를 향한 너의 사랑이 유지될 때만 발휘된다는 것을. 사슴은 박서방 일당을 향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욕심쟁이들을 숲 밖으로 단번에 날려 보내버렸지요. 박서방 일당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정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원에는 민호와 백색 사슴, 그리고 다시금 맑아지기 시작한 샘터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샘물은 아직 예전처럼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사슴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약수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이곳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존재한다. 네가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면 너 역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 욕심과 증오를 완전히 씻어내고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 물을 담아라. 민호는 사슴의 말을 깊이 새기며 샘터 앞에 앉아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고향집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담 냄새, 부모님의 거친 손등,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박서방에 대한 미움도, 그간 겪었던 고생에 대한 원망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실 모습만을 상상하며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민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샘터의 물과 공명하며 아름다운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샘터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찬란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물은 마치 살아있는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머금고 있었지요. 민호는 소중하게 챙겨온 호리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을 담았습니다. 호리병이 가득 차자 주변의 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축복의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의 사랑이 부모님의 어둠을 밝힐 것이다. 돌아가는 길은 숲의 정령들이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마라. 어서 가거라, 효자 민호야. 민호는 사슴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호리병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 기적을 전해드리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정원을 나가려던 민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서방 일당이 버리고 간 횃불과 쓰레기들이 정원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서둘러 길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환대해준 숲을 위해 정성껏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짓밟힌 꽃들을 다시 세워주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민호의 모습에 숲의 나무들은 가지를 흔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민호가 정원을 나서자 아까 보았던 은빛 안개가 다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하고 경쾌했습니다. 숲의 짐승들이 민호의 주변을 호위하며 함께 걸었고 새들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길가에 핀 아름다운 야생화 몇 송이를 꺾어 보찜에 넣었습니다. 부모님이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선물이었지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가슴속은 이미 고향집 마당에서 울려 퍼질 부모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숲에서 쫓겨난 박서방 일당은 넉마가 된 채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정령에게 호되게 당한 탓에 정신이 몽롱했고 몸 여기저기에 가시덤불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박서방 아냐? 욕심부리며 산에 가더니 꼴 좋게 되었구만. 박서방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호네 집을 탐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숲이 내린 벌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비참한 귀환을 보고 민호가 곧 돌아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박서방이 저 모양이니 민호는 분명 대단한 일을 해냈을 거야. 어서 우리 효자 민호가 돌아와야 할 텐데. 사람들은 민호네 집 앞으로 모여들어 마당을 쓸고 닦으며 민호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노부모님도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살인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마음으로 민호를 기다리는 광경은 마치 잔칫날 저녁처럼 활기차고도 따뜻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산 중턱을 지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아른거리는
마을의 등불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품 안에 호리병이 전해주는 온기 덕분에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고갯마루에 잠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숲에서 보았던 백색 사슴의 눈망울처럼 자유롭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밥 남은 것을 숲의 짐승들에게 나눠주고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민호는 제일 먼저 지혜로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민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오늘아 고생 많았구나 민호야. 내 옷차림을 보니 사내 시험을 훌륭히 이겨낸 모양이로구나. 할머니의 인자한 말씀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약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보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부모님이 목을 빼고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민호는 할머니의 축복을 뒤로하고 그리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민호가 돌아왔다. 효자 민호가 정말로 그 험한 청룡산에서 살아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씩 민호네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민호의 옷은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소중히 아는 호리병에서는 은은한 빛이 배어나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가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박서방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산에서 겪은 수모에도 불구하고 민호가 가져온 것이 엄청난 보물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요. 이놈 민호야, 네가 드디어 보물을 훔쳐왔구나. 그 호리병 속에 든 게 무엇이냐? 내놓아라. 그것은 마을의 공물을 네가 독차지한 것이니 마땅히 내가 관리해야 한다. 박서방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박서방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호는 박서방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 이 병에 든 것은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그런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부모님의 어두운 눈을 밝혀드리기 위해 산신령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약수일 뿐입니다.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그저 평범한 물보다 못하지만 간절한 효심을 가진 이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는 약속이지요. 아저씨께서 산에서 겪으신 일을 잊으셨습니까? 숲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가득 엄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민호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물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분명 값비싼 약재가 섞였거나 금가루라도 들었겠지. 어서 내놓지 못할까. 박서방이 민호의 품에서 호리병을 뺏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리병 주변으로 푸른 빛의 막이 서방의 손을 강하게 튕겨내 버린 것입니다.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의 손바닥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숲의 정령이 내린 보호의 힘이 여전히 민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일체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령한 물이 많나 보네. 박서방이 벌을 받는 걸 좀 보게나. 지혜로운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군중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을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고얀 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민호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수를 가로채려 하다니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로군. 당장 이 집 마당에서 물러나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도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을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네. 박서방은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를 편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박서방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마을 청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당장 나가시오. 민혼의 가족을 괴롭힌 죄를 마을 회의에서 엄중히 물을 것이오. 박서방은 분함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민호주의를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에 겁을 먹고는 헐레벌떡 대문을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맑은 바람만이 불어와 그간의 어지러웠던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습니다. 민호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마루에 앉아 계신 부모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일어난 소란에 가슴을 졸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계셨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부모님의 눈을 고쳐드릴 신비한 약수를 구해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 우리 아들 민호야.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약수라니 그 험한 곳을 어찌 다녀왔단 말이냐. 내 몸에 상처는 없느냐. 부모님은 자신의 눈보다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보찜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약수를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적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먼저 아버지의 두 눈가에 따뜻한 손길로 약수를 적신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눈을 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숲의 주응령님이 주신 이 물이 아버지의 어둠을 걷어내 줄 것입니다.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약수가 닿는 곳마다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고 아버지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다시 돌아오는 신호였습니다. 이어 민호는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약수를 발라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민호야, 내 눈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구나.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수의 향기는 온 마당에 퍼져나갔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부모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민호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빛에 눈을 찌푸리셨지만 이내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세상에 정말 보여. 민호야, 네 얼굴이 보이는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도 곧이어 눈을 뜨시더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저 푸른 하늘과 나무들이 보여요.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구나. 라며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눈은 이제 그 어떤 보석보다 밝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만세. 민호 부모님이 눈을 뜨셨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어.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도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빙그레 웃으셨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구먼. 정직한 마음이 결국 어둠을 이겨냈어. 청룡리 마을에 큰 경사가 났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달려가 떡과 과일을 가져와 민원의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차갑고 불안했던 집안 공기는 어느새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호는 다시 밝아진 부모님의 눈을 보며 그간의 모든 고생을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저위 장독대도 그대로구나. 담벼락에 핀 채 송화도 여전히 곱네. 라고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고운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니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기쁨보다 아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하셨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함께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박서방은 자신의 집 곳간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호가 가져온 물이 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손에는 흉측한 물집만이 잡혀 있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명성이나 재산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숲의 사슴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고독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게 된 셈입니다. 각 서방이 떠난 자리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민원의 집을 괴롭히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자 마당의 나무들도 더 푸르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에 큰 솥을 걸고 구수한 국밥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저희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적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호의 말에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민호의 효성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오후까지 민호네 마당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노부모님께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아버지는 허허, 이제야 이웃들 얼굴을 제대로 뵙는구려.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낙네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가 놀러 오셔요. 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민호네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구석방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온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잠시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청룡산 정상 부근에 옅은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숲의 정령들이 보내는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의 친구들. 당신들이 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이제 다 써버리고 빈 호리병만 남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보물인 진실한 마음,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치의 흔적은 깨끗이 치워졌고 민호의 집은 다시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노을의 붉은 빛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셨습니다. 비로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구나. 덕분에 다시 찾은 이 빛을 소중히 간직하마.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을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눈이 밝아지셨으니 내일부터는 저랑 같이 마을 산책도 하시고 꽃 구경도 가요. 제가 맛있는 산딸기도 많이 따드릴게요. 민호의 제안에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족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슬픔은 이제 먼지 사라지고 오직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을 완수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숲의 정령이 주었던 백색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사슴의 깊은 눈망울과 장엄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얻게 되고 나누면 더 커진다. 민호는 그 교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효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모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로 기적을 불러왔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으며 꿈속에서도 부모님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지 않아도 두 분이 스스로 세수를 하시고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어보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장독대를 닦으며 아이고 먼지가 이렇게 앉았었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민호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민호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민호의 효심을 떠올리며 서로를 도왔고 박서방 같은 욕심쟁이가 나타나면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계했습니다. 청룡사는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마을을 지켜주었고 안개가 낀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님이 민호네를 보살피러 내려오신 곳이라 믿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효도와 정직이라는 밝은 등불이 하나씩 켜지게 된 것이지요.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며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민호는 그 뒤로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길 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가 심은 꽃나무들은 해마다 더 크고 화사한 꽃을 피웠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빚어낸 기적은 그렇게 마을 전체를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화시켰답니다. 이제 민호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호처럼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삶의 어둠도 언제든 맑은 빛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민호네 가족이 누렸던 그 따뜻한 행복이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더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보세요.
민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교훈과 포근한 마무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평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청룡리 사람들은 매일 아침 민호네 집 마당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지요. 부모님이 눈을 뜬 이후로 민호네 집은 마치 마을의 등불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민호에게 달려와 진심으로 의논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숲의 정령이 내린 축복은 단지 한 가족의 기적을 넘어 마을 전체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주는 고마운 계기가 되어주었답니다. 민호와 부모님은 매일 새벽녘이면 함께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텃밭의 잡초를 솎아내고 어머니는 장독대를 닦으며 햇살에 반짝이는 항아리들을 보고 미소 지으셨지요. 민호는 부모님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끼며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탰습니다. 민호야, 저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붉고 예쁘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 뻔했어. 아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민호는 그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수학의 계절이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민호네 마당에 모여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했던 민호의 효심을 기리고 다시 빛을 찾은 부모님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가져왔지요. 마을 청년들은 산에서 땔감을 해오고 아낙니들은 가마솥에 구수한 소고기 국밥을 끓여온 동네의 맛있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껏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께서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내 정성이 산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하게 했으니 이 잔치는 온전히 너를 위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잔칫날 민호네 마당은 그야말로 웃음꽃이 만발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가 산에서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직함과 효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잘나서 약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을 향한 간절함과 숲의 정령들이 베풀어준 자비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말해 민호의 됨됨이를 보고 과연 우리 마을의 보배로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때 마을을 어지럽혔던 박서방의 빈자리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만이 잔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술잔을 채워주시며 이웃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우리 민호와 함께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무르익어갔습니다. 민호는 마당 한 구석에 핀 채송화와 봉숭아 꽃들을 보며 숲의 정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가져온 약수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물이 가져온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민호네 집은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을 모시고 마루에 앉아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밤바람에 몸을 맡기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민호야, 오늘 참으로 행복한 하루였구나. 네가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셋이서 마주보고 웃을 수 있어 꿈만 같단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말씀에 민호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답니다. 민호는 품 안에서 숲의 정령이 주었던 비어있는 호리병을 꺼내 보았습니다. 물은 다 썼지만 병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숲의 향기가 배어나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지요. 그는 이 병을 집안 대대로 가업처럼 물려주며 효도와 정직의 상징으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호리병을 만져보며 이 물건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구나. 하지만 기적은 병 속에 든 물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든 사랑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너머 청룡산에서는 이따금 신비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백색 사슴이나 어린 사슴의 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숲은 여전히 그곳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으며 민호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며 축복을 보내주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산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내린 선물은 부모님의 시력만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마을 전체에 선물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안심하신 듯 방 안으로 들어가 편안한 잠자리에 가셨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요강을 살펴본 뒤 문종이 너머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부모님을 모시고 시냇가에 가서 맑은 물소리를 함께 들어야지. 민호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혼자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걱정하며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지요. 마당의 핀 꽃들도 달빛을 머금고 고개를 숙인 채 민호의 평온한 밤을 함께 지켜주고 있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살인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서방이 떠난 뒤로 마을에는 도둑 하나 없을 정도로 인심이 좋아졌지만 민호는 습관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든든한 파수꾼처럼 보였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들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대지에 감사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의 온기가 가득했고 그 온기는 민호의 지친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민호는 다시 그 신비로운 숲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백색 사슴은 여전히 맑은 눈망울로 민호를 환영해 주었고 숲의 정령들은 민호의 주변을 맴돌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너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이 숲의 축복은 영원할 것이다. 정령들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민호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꿈속에서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숲길을 산책하며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보다 더 찬란했고 그 찬란함은 민호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었지요. 그렇게 효자 민호의 밤은 숲의 비호 아래 가장 안온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호네 집 대문 앞에는 신기하게도 싱싱한 산나물과 산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숲의 짐승들이 민호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분명해 라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선물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며 자연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금 감동했습니다. 이제 청룡리 마을에서 민호의 효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청년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밝힌 청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도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의 자식들에게도 산에서 겪었던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진실한 마음은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법이지. 마을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운은 대를 이어 청룡리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산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민호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주었지요. 이제 깊어가는 밤, 여러분도 민호의 평온한 마음을 닮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청룡산의 안개 속에 날려보내고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들만을 떠올려 보세요. 민호의 부모님이 다시 빛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되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밤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고요한 마을의 밤 풍경처럼 여러분의 머릿속도 이제 맑고 투명한 평화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민호는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도라는 것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드리는 작은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민호를 통해 배웠습니다. 신비로운 약수는 전설 속의 물건일지 모르지만 그 약수를 부른 민호의 진심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현실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민호가 발견한 그 맑은 샘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세상의 숨은 아름다움들이 하나둘씩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 멀리 청룡산 너머로 달이 기울고 새벽별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호네 가족도 그리고 수석의 짐승들도 이제는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시간이지요. 바람은 창가를 스치며 자장가처럼 나직이 속삭이고 방 안의 공기는 당신의 숨결을 닮아 부드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민호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길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험한 산길도 멈추지 않으면 끝이 있듯이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도 이제 평화로운 휴식이라는 선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민호네 마당에 내리쬐던 따스한 햇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온기가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으며 민호처럼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좋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보살피고 있으며 아침에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당신만의 평화로운 섬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다시 찾은 그 환한 빛이 당신의 내일에도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둠을 뚫 코솟아난 약수처럼 당신의 삶에도 언제나 신선한 희망의 샘물이 솟구치기를 응원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태양이 당신을 반겨줄 것이고 당신은 다시금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숲의 고요함 속에 몸을 맡기고 깊은 안식의 바다로 빠져들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던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는 결국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민호와 그의 가족은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보다 더 진한 인간애가 담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을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잠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평온한 흐름을 따라 고요하게 잠들 준비를 마치셨겠지요. 어느새 저의 목소리도 밤바람을 타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호네 집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짤랑거리며 당신의 귓가에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민호가 부모님의 눈을 뜨게 했던 그 기적의 순간처럼 당신의 꿈속에도 기분 좋은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숲의 사슴이 길을 안내하듯 당신의 잠길도 평탄하고 아늑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민호의 효심이 깃든 청룡리 마을은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금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만 민호가 보여준 그 맑은 정신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편안한 베개 위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고요한 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와 그의 부모님이 누렸던 그 행복한 침묵이 이제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기운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민호의 부모님이 처음 세상을 보았을 때의 그 벅찬 환희를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눈을 감으세요. 아름다운 꿈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한 이 밤. 당신의 잠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을 것입니다. 고요하고 포근한 어둠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